오늘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 방어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의 구분, 그리고 병원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어작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의 구분입니다. 질병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으로 전염이 되기도 하며 예시로 독감, 감기, 천연두, 콜레라, 결핵 등이 있고, 비감염성 질병에는 고혈압, 당뇨병, 혈우병 등이 있습니다.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환경, 유전, 생활 방식 등이 원인이 되어 작용되고, 따라서 전염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원체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세균입니다. 세균은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고 사진과 같이 핵이 없는 단세포 원핵 생물입니다. 따라서 DNA가 그냥 세포막 안에 있고, 그리고 조직 파괴 및 독소를 분비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세균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예시로 결핵, 세균성 식중독, 그리고 세균성 폐렴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세균보다 작습니다.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한 후에 방출될 때 숙주세포를 파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시로 감기, 독감, 홍역, 소아마비,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생생물입니다. 원생생물은 핵을 가진 진핵생물이고 열대 지역에서 매개곤충을 통하여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시로 수면병, 말라리아 등이 있는데, 사진에서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거는 적혈구고, 적혈구 안에 있는 이 노란색 알같이 보이는 게 말라리아 원충입니다. 이게 바로 원생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류인데요. 균류 또한 핵을 가진 진핵생물로 균류가 몸에 직접 증식을 하거나 균류가 생산한 독성 물질에 의하여 병이 발병됩니다. 따라서 항진균제를 이용해 치료를 하고, 예시로 무좀이 있습니다. 다음 변형된 프라이온입니다. 변형된 프라이온은 생물은 아니고 단백질성 감염 입자로 퇴행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크기는 바이러스보다 작은데, 여기서 보면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은 이렇게 생겼고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과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이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과 접촉을 하게 되면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계속 생성되게 됨으로써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이 축적되면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사람에게는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이 유발되게 되고 소에게는 광우병이 유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어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처음으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피부, 점막, 분비액, 식균작용,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피부는 물리적 장벽으로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과 땀의 산성 성분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점막은 점액으로 덮여 있고 점막 주변의 섬모 운동으로 기관과 기관지에서 먼지와 병원체는 점액과 함께 바깥으로 내보내집니다. 땀, 눈물, 침, 호흡기의 통로의 점액에는 라이소자임이 있어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균작용입니다. 식균작용은 특이적 방어작용에도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식균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이고,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는 병원체를 자신의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하는 식세포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은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작용인데요. 비만세포에서 나온 히스타민과 대식세포의 작용으로 식균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특이적 방어작용 알아보기 전에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은 병원체에서 나오는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항체는 비림프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가 생성하여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로 항원과 결합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킵니다. 항체는 이렇게 Y자로 생겼고 항원 결합 부위가 맨 끝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특정 항체는 항원의 특정 부위에 결합해서 작용하는데 이를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 하고, 이가 일어난 이유는 항원 결합 부위의 이 모양이 제각각 항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양과 항원의 모양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결합하지 못한 항체들과 항원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항원이 침입하게 되면 우선 이 항원은 T림프구와 B림프구에 모두 작용을 하게 되는데, T림프구는 이제 독성 T림프구와 보조 T림프구가 있는데,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의 분화를 촉진시켜서 B림프구가 증식 분화를 하게 만들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체액성 면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세포독성 T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병원체가 감염된 세포를 제거해서 세포성 면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방어자원과 병원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백신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